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보루빵 할 차례입니다. 소보루빵 반갑죠? 저도 개인적으로 소보루빵 너무 좋아해요. 단팥빵, 소보루빵 최고입니다. 맛답니다. 자, 이 소보루빵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 소보루빵이고요. 우리 말 중에 정겨운 말 있죠. 곰보빵. 참 예쁜데 그림도 좋고요.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이 소보루빵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슈트로이젤. 다시 한번 슈트로이젤. 소보루 토핑을 독일어로 슈트로이젤이라고 합니다. 같은 빵인데 분위기가 이름에 따라 굉장히 달라 보이시죠? 이 소보루빵은 빵 반죽과 과자 반죽의 만남입니다. 네, 두 가지 반죽이 합쳐져서 묘한 아주 정말 정겨운 맛이 나는데 이 소보루 토핑 붙여서 만드는 이 소보루빵은 의외로 제작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가지를 잘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발효를 또 잘 시켜야 되고 잘 구워야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검제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량 시간이 20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20가지란 뜻입니다. 자, 20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빵 반죽 강력분 되겠습니다. 소금, 계량제, 이스트, 탈지분유, 계란, 설탕, 버터, 물. 자, 이게 빵 반죽용이고요. 토핑용 보겠습니다. 네, 토핑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력, 설탕, 계란, 소금, 비피, 탈지분유, 물엿, 버터, 그리고 땅콩 버터입니다. 네, 이 재료로 소보루 토핑은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믹서 볼에 넣겠습니다. 좀 종이가 작네요. 쏟을 것 같으니까 여기 옮겨서 할게요. 자, 그 다음 계란, 그 다음에 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스트, 자, 이렇게 넣어서, 자, 항상 유지는 언제? 네, 언제나 모든 반죽에서나 버터나 셔트닝이나 하여튼 이런 유지 종류는 언제나 클린업 단계, 언제죠? 믹싱 볼이 깨끗해지고 나서 볼벽이, 볼바닥이 깨끗해지고 나서 네, 그 단계가 무슨 단계? 클린업 단계. 이거 역시 이 버터 또는 마가린 어떤 유지든 클린업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넣어서 제가 반죽 온도 27도 글루텐 100% 잡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아 일단 넣으시고요. 저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날리니까 2단 가겠습니다. 네, 3분 지났기 때문에 네, 3분 정도, 꼭 3분은 아닌데 그 정도 클린업 단계에서 버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풀어지면 바로 기아 3단 넣어서 고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죽 온도 27도 글루텐 100% 잡으시면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반죽 완성하세요. 잘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네, 온도도 좋아 보입니다. 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죽 온도 볼게요. 자, 글루텐 상태 굉장히 좋죠?
아주 잘 쳤습니다. 네, 반죽 온도는 27도입니다.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자, 발효실에 넣을 때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이 정도 소보로 반죽은 약 3, 40분. 자, 일반적인 발효 온도에서 3, 40분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보로 토핑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1번 밀가루 채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루 채치겠습니다. 밀가루에 자, 탈지 분유와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 같이 넣고 채쳐야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갈 때는 두세 번 채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쿠키는 사실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케이크 종류 치실 때는 두세 번 치셔도 좋습니다. 쿠키는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밀가루 채쳐놨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설탕, 소금 준비됐는데 이 소금을 노른자에 넣어서 먼저 녹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소보로 토핑 제작할 때 설탕을 다 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설탕에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소금이 씹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맛점수라는 게 8점짜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수없어서 소금을 씹게 되면 감독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겠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그럴 때 왜 이런 센스를 보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금이 씹히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자, 물엿 들어갈 거고요. 자, 버터와 이제 땅콩 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버터가 아니라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볼에 마가린을 넣고 네, 땅콩 버터 같이 넣겠습니다. 행주를 까시고 네, 크리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먼저 다져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여름에 하실 땐 버터와 땅콩 버터의 상태가 상당히 무른 상태, 지른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믹싱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겨울에 딱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많이 믹싱을 하시고 여름에는 오히려 믹싱을 좀 절제하시는 게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설탕 넣겠습니다. 네, 다 넣겠습니다. 자, 설탕 들어가시고 자주자주 깜빡하시는 거, 이거 물엿입니다. 소보로 만들 때 이 물엿을 자주자주 깜빡하세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는 계량하실 때 저 같으면 같이 설탕 가운데를 파서 물엿을 같이 계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계란 들어가겠습니다. 계란. 자, 이렇게
크림 상태를 봐가며 제가 토핑을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점, 지금 버터와 땅콩 버터와 마가린의 상태가 무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믹싱을 과도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게 너무 질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떡이 지게 되죠. 우리 표현할 때 소브로 토핑이 고슬고슬하게 나와야 되는데 떡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색깔이 약간 연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색깔이 조금 많이 연해졌어요. 자, 소금은 녹아 있는 상태지만 설탕은 아직 많이 잡히는 상태입니다. 네, 소브로 토핑에서 절대 설탕을 다 녹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거품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보로 토핑에서의 하이라이트. 밀가루 섞기가 되겠습니다. 섞을 때는 행주를 치워주시고. 자, 소보로 토핑의 하이라이트. 밀가루 섞겠습니다. 네, 자, 소보로 토핑에 백미. 밀가루 섞어보겠습니다. 물론 설탕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보로 토핑 섞으실 때 일반적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세우지 마시고 뉘우세요. 자, 뉘어서 하겠습니다. 뉘어서 하는 게 이 각도보다, 세우는 각도보다 뉘는 각도에서 훨씬 이 밑에 버터 반죽이 잘 쪼개집니다. 아시겠지만 이 밀가루가 버터와 섞여서 잘게 쪼개져야 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시는 게 단면이 넓어지겠죠. 넓은 단면에 밀가루가 골고루 섞이는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그릇을 돌리시면서, 자,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릇 돌리라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저 선생님이 그릇을 돌리면서 버터 반죽을 쪼개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자, 이렇게 가끔 뒤적뒤적 해주시면서 밀가루 반죽을 섞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천천히 했는데, 자, 빠른 속도로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서 버터 반죽과 밀가루 반죽이 아주 잘게 쪼개지도록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옆으로 하시다가 밀가루가 안 보일 때쯤 되면, 자, 이렇게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해서 이렇게 부슬부슬한 상태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걱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쯤 돼서는 여러분 손으로 촉감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을 때까지 손으로 비벼서 소보로 토핑에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고슬고슬하게 나는데 상당히 건조하죠. 자, 건조한 상태에서는 손으로 좀 비벼서, 자,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덩어리집니다. 살짝 내려놓으시면서, 자, 이렇게 비벼서 내려놓으시면 점점 촉촉해짐을 알 수 있고 색도 점점 노래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소보로 토핑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슬부슬한 상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보로 토핑은 완성작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서 이런 상태로 연습 많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 굉장히 발효가 잘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통통통 소리도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찔러보는 것도 좋았고요. 다 좋았습니다. 자, 실그물 구조, 자, 좋았습니다. 실그물조도 보입니다. 네, 네, 덧가루 뿌리시고요. 자, 반죽을 드러내겠습니다.
소보루빵 45g 분할하겠습니다. 네, 짝수만 저울에서 나오니까 45g 분할량으로 나왔지만 46g으로 분할하셔도 됩니다. 예, 정해주실 겁니다. 자, 이걸 지금서부터 둥글리기를 손바닥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식빵 종류는 바닥에서 둥글리기를 했다면 이런 작은 단과자류 50g 미만, 60g 미만 이런 작은 반죽은 손바닥에서 둥글리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 한번 봐주세요. 자, 잡으시고 자, 눌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역시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리십니다. 올리시는데 손바닥이 이 작업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쭉 펴신 상태에서 자, 약간 계란 잡듯이 계란이 깨질 거니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잡아야겠죠? 그러나 약간 누르시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네, 누르시면서 돌리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고 이 안에서 반죽이 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둥글리게 하십니다. 동글동글하게 매끄럽게. 자, 밑면은 이렇게 완전히 막히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굴르는 게 보이시죠? 안에서 반죽이 굴러야 됩니다. 손바닥 자세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소보로 한 판 12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성형을 원하신다면 12개만 분할해서 성형하시면 되는데 성형 12개 하더라도 분할을 전체를 다 원하신다면 이 반죽 전체를 분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12개 분할해서 둥글리기를 예쁘게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중간 발효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발효 10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소보루 성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보루 성형 잘 보세요. 어때요? 많이 컸죠? 예, 딱 2배 컸습니다, 여러분. 자, 이 12개를 성형할 텐데 소보루 토핑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보루 토핑이 여러분 마르지 않게 비닐에 씌워서 잘 관리하셔요. 그냥 오픈이 되어 있으면 토핑이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다 싶으면 다시 비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판 하나 올려놓으시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 소보루 토핑을 자, 일부 쏟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손쉽게 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요구사항에 소보루 토핑 30g을 얹어 성형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쭉 깔아놓고 한꺼번에 성형하는 방법도 있고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자, 요렇게 30g을 자, 일부 이렇게 대충 눈으로 갖다 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 봤습니다. 일일이 30g을 여기다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려서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서 하나씩 달아서 30g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셔도 여러분 30g만 올라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30g씩 일부 여기다 달아서 30g을 이렇게 재서 정확하게 30g을 깔고 네, 뭐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허비되죠. 능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해서 뭐 걸린다거나 감점이거나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좀 뭔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달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못해도 잘한 척, 한 달 배웠어도 석 달 배운 척, 석 달 배웠어도 6달 한 것처럼 적어도 1년 한 티를 내셔야 좀 했구나, 연습 좀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나? 자, 토핑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약 1cm까지는 아니고 한 8mm 두께 살짝 깔겠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깔았습니다. 자, 깔아놓고 토핑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소보로 토핑. 자, 보시죠. 중간 발효가 잘 돼서 2배 정도 부풀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자, 밑군형. 자, 이런 표현 참 그런가요? 밑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똥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자, 똥꽁을 이렇게 잡으셔서, 요대로 뒤집어서, 물에 찍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찍으실 때, 여러분, 물에 살짝 대지 마시고요. 거의 4분의 3, 5분의 4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신 다음에 물을 거들 건데, 어떤 친구들 아주 끝을 잡고, 대롱대롱 들어가다가, 아주 톡 떨어뜨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야무지게 잡으세요. 제발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들어갔다가 나오셔요. 나오시고 물 떨어지죠. 살짝 걷어주시고, 얹어주세요. 자, 얹어주시고, 30g이 붙어야 되는데, 30g, 네, 붙을 수 있습니다. 밑면에는 원래 토핑이 안 붙어야 되는데, 붙인다고 해서 혼나는 거 없어요. 혼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줬을 때 약간 손바닥에서 뗄 때 잘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깍쟁이 손. 자, 깍쟁이 손은 뭐예요? 공깃돌 받을 때 딱 꺾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죠. 깍쟁이 손으로. 자, 중심. 자, 이 부분, 2mm 정도 되는 부분에 중심이 오도록. 자, 2mm에서 조금, 자, 2mm 손가락이 조금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 꺾어짐 보세요. 굉장히 섹시하지 않습니까? 손목도 가늘어 보이죠? 유난히 이럴 때 제가 저 스스로 자랑스러운데. 자, 요 꺾어짐. 좀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하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채신머리 없어 보이죠? 웃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자, 자연스러운 각도 유지하시면서 살짝 누르세요. 자, 누르면서 두 손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누르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누르면서 돌려주시니까 옆에까지 붙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옆에까지 좀 더 잘 붙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옆을 좀 살려주세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은 다 토핑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뒤집었더니 토핑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편편하게 붙었습니다. 이걸 떼서 철판으로 가야 되는데, 자, 떼는 게 문제라. 여기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죠? 자, 옆에 붙여주시고, 옆에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지그시 오른손을 누른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오른손 바닥에 옮겼습니다. 치니까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동그랗게 성형을 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나 패닝 했습니다. 자, 여러분 패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철판에는 지금 38에 50짜리 철판인데 12개가 들어가겠습니다. 12개가 들어가야 될 때는 간격을 최대한 벌려서 3줄, 4줄, 12개. 간격을 벌려서 3줄, 4줄 해서 12개 패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똥꽁 잡으시고 물속에 넣었다가 자, 빼겠습니다. 걷어주시고 갖다 놓으시고 자, 밑면 똥꽁 붙여주시고 누르면서 돌려주시고 자, 이때 손이 들리면 주변 머리가 없어지고요. 힘을 안 주면 소갈머리가 안 붙습니다. 자, 옆면 붙여주시고 자, 뒤집겠습니다. 자, 잘 붙었죠? 이렇게 편편하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떼는 게 문제. 항상 떼는 걸 걱정들 하시죠? 자, 못 떼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어떻게? 피아노 치시고 어떻게? 뒤집어 주시고 자,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좀 정리하셔서 동그랗게 만드셔서 철판에 깝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잘 붙었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12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똥꽁 잡으시고요. 야무지게 잡으시고 넣었다 빼시고
자, 물기 걷어주시고, 자, 올려주시고, 자, 소보로 토핑 올려주시고, 어떻게? 누르면서 돌려주시고, 자, 돌리기만 해도 안 되고, 옆면, 자, 옆면까지 한번 잘 붙여주시고, 어떻게? 자, 뒤집어 주시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붙을까요? 편편하게 붙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지그시 눌러주시고, 어떻게? 피아노 치시고, 딩동댕동. 합격의 종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뒤집어 주시고, 잘 떨어졌죠? 자, 동그랗게, 빵은 동그랗게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안 보실 때 12개를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개를 잘 만들었습니다. 패닝도 줄 맞춰서 잘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부풀 거니까 옮기실 수 없으니까 자리 한번 잘 잡아주시고, 자,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실 일이 있죠. 살짝 눌러주시겠습니다.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서 항상 대화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얘야, 잘 올라와야 된다. 얘야, 이쁘게 올라와야 된다. 얘야, 합격시켜도. 얘야, 잘 부풀거라. 잘 커야 하느니라. 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품을 만들 때 뭔가 정말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나가야 될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제가 너무 좀 순진한가요, 여러분? 자, 제가 옆을 지금 다듬고 있죠? 예, 주변 머리. 자, 이 주변 머리가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2차 발효돼서 주변 머리가 너무 없을 때는요,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심으셔요. 좀 심으셔서 다시 눌러주시면 얘가 깜쪽같이 발효할 때 그 부분을 커버해 줄 겁니다. 소갈머리, 자, 주변 머리, 소갈머리 할 거 없이 보이는 면은 전부 이렇게 소보로 토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토핑 아주 잘 붙였습니다. 2차 발효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나와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2배 정도 부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보루빵 2차 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예쁘게 된 것 같아요. 2차 발효가 아까보다 한 2배 정도 큰 것도 같지만 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들리는 거, 이 정도 저는 흔들어서 확인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를 좀 기억하셔서 이 상태에서 구우시면 팬이 꽉 차 보이도록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구워보겠습니다. 오븐 온도 190에 165 또는 170, 지금 저 170 잡혀 있는데 170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170, 190, 위에 뿔이 190이 되겠습니다. 네, 굽는 시간은 15분에서 한 20분 구워주시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자, 돌려주시면서 색깔 들고 나서 돌려주시면서 원하는 색깔로 빼시기 바랍니다. 자, 돌려가면서 제가 예쁘게 구웠어요. 노릇노릇 색깔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네,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는데 그대로 놔두면 주저앉습니다. 따라서 빼실 때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들어서 하나씩 옮겨서 네,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만들어 본 소보로빵 중에 얼마 만에 보는 걸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한깔끔할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커졌어요. 얘들아, 너무 고마워. I love you. 너무너무 제 말을 잘 들어줬죠. 여러분, 주문은 먹힙니다. 주문은 통합니다.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죠? 감사합니다.